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 이해찬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발언하니까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일제히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다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 기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생각하면 열 받습니다. 한참 올라갔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그 참 정말 여론조사 기관인지 아니면 정말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발표하는 기관인지 모른다고 이 평가를 받을 정도로 우리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신뢰성이 이제 정말 땅에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여당 대표가 아무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상황 변화가 갑자기 있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만한 정치적인 요인이 발생했다거나 뭔가 좀 있으면 그럴듯한 명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정치 환경 분위기 여건은 1주 전이나 2주 전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고 또 경제 지표와 상반되는 정부 여당 최고 책임자들의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과연 정부가 경제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정부 여당 청와대가 특히 이런 비판이 매우 높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신문이나 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 주변에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입니다. 그러면 이 못 살겠다, 힘든다, 이거 왜 정부가 이런 정책을 계속 하느냐, 이런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는 분들이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제 주변에 많아요. 그럼 저는 특정 이 계층이나 특정 연령층, 특정 지역에 이렇게 편중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이후로 널뛰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2주째, 3주째 지금 널뛰기 하고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6%가 올라가지고 42.3%고요. 한국당은 3.2%가 내려가지고 31.1%. 그래서 이제 격차가 11.2%인데 이것은 지난 2월에 있었던 3주차 13.6% 다음으로 석 달 만에 최고로 편차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2월 달하고 지금하고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2월 달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빠요. 예를 들어서 1, 4분기 마이너스 0.3%, IMF 이후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랑 어제랑 나온 경제 뉴스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1, 4분기 맨 꼴찌 성장했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제의 하강 속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민생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알 수 있는데, 리얼미티 측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유한국당이 떨어지는 이유가 장애 집회를 하고 있다.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중도층이 민주당 쏜다. 아니,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중도층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요? 그러니까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해서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나 보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안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장외 집회를 하면서 정부 여당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과의 소통 공간을 넓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2016년도 4월 총선 이전 그 수준에 육박하게 다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장외 집회가 갑자기 나쁘게 보여진다고요? 중도층한테? 그게 민심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가 벌써 한 달째 되는데 그때부터 올라갔거든요. 계속 올라간 거죠. 일주일 만에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떨어지려면 정부 야당이 소득주도 성장 이거 잘못된 거라서 고치겠습니다 하든가, 아니면은 지표가 지표가 나왔는데 우리가 잘못 읽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이렇게 보듬겠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또 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고 쳐요. 그런데 정부 여당은 정책도 하나도 안 바뀌고 오히려 정부 여당에 있는 책임자들이 지나치게 장밋빛으로만 봤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서 통계치가 나오는 거면 정반대 통계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이 중산층들, 또 이 특히 민생 경제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어려운 계층들이 굉장히 불만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불만이 높아진 것이 장외 집회로 이어지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장외 집회를 통해서 이 실정을 많이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 기여하겠다. 그럼으로써 대한정당의 역할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민심의 말하자면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1주, 2주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 10몇 프로까지 차이가 나냐고요.
민주당 이해찬이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한 15% 차이 나는 게 정상이다. 뭐 이렇게 발언한 뒤로 리얼미터도 그렇고 갤럽도 그렇고 다 거기에 맞춤형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여론조사 기관 하면 그야말로 여론을 조사하잖아요. 네. 여론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 수치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여론을 갖다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인위적으로. 그래서 이런 반성의 계기를 해야 되겠고, 저도 여간에서는 이런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을 가능하면 따라가고 싶은데 이건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추세를 보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 추세. 예, 그러니까 예. 그동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추세다. 예. 민주당 떨어지니까 이 추세다. 근데 그게 아주 변곡점을 맞아서 굉장히 뭔가 달라지는 분위기를 자유한국당이 냈다든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든가 엄청난 비리 사건이 터졌다든가 이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추세를 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또 민주당이 뭐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요즘. 똑같이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고 말이죠. 패스트트랙 띄어서 국민들에게 심판받고 있는데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전국 지금 민생 투어를 하잖아요. 민생 투어 하는 것도 민생 투어에 맞춰가지고 맞춘 게 아니라 민생 투어 시즌이 바로 현재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요거하고 다 맞물려 갖고 돌아가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에 대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지금 몇 달째 계속 1등 하잖아요. 네. 그 1등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대한정치학원에서의 능력, 이것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또 이거 제 방송 듣고 또 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도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바뀌겠네요. 바뀔 것 같아요. 네, 바뀔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다 서로 고리에 고리를 물고 움직이는 건데 네. 이걸 갖다가 느닷없이 한국당에 대한 지지율만 10몇 프로 딱 떨어뜨려 가지고 이거는 정말 한심하다. 이건 수준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제에 이런 것 좀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이 자유 우파를 대변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여론조사 기관이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자유 우파 성향을 지닌 이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내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요거밖에 안 나온다. 요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있어요. 공정한 샘플을 한번 얼마 보여줬으면 전에 좋겠어요. 봉정인가요? 여론조사 기관이 나왔는데 그거를 못 잡아먹어서 언론들이 계속 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기관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참 이 여론조사 제대로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여론조사는 조작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갤럽에서 저지난주에 그 각 분야별 정책 분야별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 불과 일주일 전이잖아요. 분야별 여론조사 한번 보면 경제는 경제대로, 안 보면 안보대로 거의 3분의 1 아니면 반토막이 나 있잖아요. 네. 그 반토막 정도 나온 그 결과 이런 것이 결국은 여론조사에 당이나 대통령이나 지지율에 영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주일 전에 각 분야별 여론조사 결과가 반토막이 났는데 그걸 다시 그러면은 배로 뛰었다는 얘기예요. 아, 정책은 그만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정책 대북 정책 바뀐 거 있어요? 없죠.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국민이 식량 지원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은데 식량 지원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외교안보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경제 정책 일주일 전에는 OECD 전 세계 국가들의 1, 4분기 성장률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왔잖아요. 예. 나왔는데 맨 꼴찌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벌써 1, 2주일 전에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반토막 났는데 이렇게 객관적인 숫자를 통해서도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반대 비판 비율이 일주일 사이에 배 이상 좋아졌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도 그냥 변동이 없을 텐데 한국당 지지율만 이렇게 10몇 프로 이 반대하는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게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평균적인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거는 정말 누가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여론 조작이 분명한 게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막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깎아내리고 또 여론조사 질문 내용도 그렇습니다. 뭐 개혁 법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아니 패스트트랙이 개혁 법안입니까? 뭐 개혁 법안 아니면 뭐 어떤 질문을 할 때 자유한국당이 불리한 아니면 정치적 이슈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된 뭐 이런 정말 이상한 질문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객관적이지 못한. 결국은 질문 내용으로 속이는 것 같고요. 또 샘플링. 자기 지지자들만 지금 조사해갖고 계속 올리고 있는. 결국은 말이죠. 이 여론조사 기관 나중에 다 검찰 조사를 해서 한번 싹 뭔가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체감 경기가 있듯이
우리 국민들을 만나면서 체감하는 느낌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불만 있더라도 목소리가 세가지고 좀 험악한 용어를 섞으면서 불만을 표명하는 경우도 있고 평범한 점잖은 말로 야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온도차가 있는데 제가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이 특히 경제 실정에 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뭐 외교안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 하는 거 보세요. 지금 현재의 대북 정책, 대북 전략, 또 대미 관계를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지지할지. 그러니까 외교안보 정책도 본래 1, 2년 전에 80%를 육박하다가 지금 뭐 지지하는 율이 26%, 찬성하는 61%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하여튼 60%대가 반대하고 20% 중반이 찬성해요. 이렇게까지 편차가 벌어진 상황인데 더군다나 지금 갈수록 김정은이는 우리한테 도발하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무력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무력 도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고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OECD 국가들까지 다 비교해서 지금 지표화되어 있고 이런데 어떻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몇 프로까지 더 나빠지냐고요. 이거는 철저히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론조사, 여론조작이죠. 예,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예, 추세만 보려고 했더니 이제 추세까지도 거짓을 이제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작 기관들이 대한민국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진짜 여론은요, 시중에 있습니다. 나가면 다 얘기해 줍니다. 요즘 어때? 아우, 살기 힘들어. 민주당 잘하는 것 같아. 아우, 개판 5분 전이지. 문재인은 어때? 그냥 아구창을 날려버리고 싶어.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진짜 여론조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시중의 여론조사를 믿고 방송에 나오는 여론조사,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믿지 마십시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